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지역에는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됐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비는 마른 장마 끝에 내린 단비였습니다. 말라있던 밭작물은 해갈됐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승소해 관심이 높습니다. 민선 8기 여수 씨의 첫 인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개혁의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전남 지역에는 최대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또 있어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기상청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새벽 3시쯤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를 뒤덮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비를 뿌리는 강한 구름대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에는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 포두 지역에는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진도의 시간당 강수량은 71.1mm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낙엽 등이 배수관로 입구를 막으면서 마을 내 도로가 물에 잠겼고 텃밭을 지탱하고 있던 석축까지 무너져 내려 굴삭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가 허벅지 넘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때 방법이 없는데 이제 괭이를 갖고 와갖고 막 두드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물이 좀 빠더라고. 또 목포와 보성 등에서도 집 마당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남 지역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 여부와 또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나 강도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전남 지역에 하루 10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말라있던 밭작물은 그나마 해갈됐지만 길어진 가뭄에 물댈 시기를 이미 놓친 논에서는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쩍쩍 갈라져 먼지마저 날리던 벼논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이틀 새 신안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른 논 옆으로 말라 비틀어진 모판들이 엎어져 있습니다. 길어진 가뭄의 모내기 시기를 놓쳐 옮겨 심지 못한 것으로 올해 농사는 사실상 망쳤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저수지라도 채워주길 바라는 농민은 늦게 찾아온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리 보다시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짜리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 있어봐야 여기다가 어떻게 심으겠어요. 다시 노타리를 쳐야 되는데 심을 엄두가 안 나죠. 모내기를 제때 마친 논들은 물을 머금고 일부 푸른색을 되찾기도 했지만 이미 고사해 듬성듬성 비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고사하지 않은 벼들도 생장 시기를 놓쳐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소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양성장기 그 부분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식성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이번 비로 밭작물과 일부 논은 해갈된 것으로 보고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 농가들의 재해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남에서는 영암과 목포 등에서 도로와 주택 마당 등이 일부 침수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오늘자 첫 인사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긴 했지만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과 함께 시정개혁의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과장급 승진 7명과 과장급 27명에 대한 보직 전환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폭 인사를 단행했지만 공로 연수를 5개월 앞둔 간부 공무원이 핵심 요직에 전보되면서 정기명 시장과의 특정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첫 인사에서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수시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는 이 같은 인사를 우려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정기명 신임 시장과 공노조의 각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근 지자체와는 달리 정기명 시장 취임 4주차를 맞고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는 지난달 9일 구성된 이후 신임 시장이 취임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났는데도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 인수 작업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통합청사 건립 등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장직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장직 인수위도 지난달 29일 신임 시장 취임 이전에 각각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분양 전환 문제를 놓고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이 잦은데요. 최근 광양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지군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280여 세대는 지난해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 가운데 임대기간 중간에 입주한 세대 등에 대해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입주 세대주들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보증금도 정상 납입한 만큼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들과 선착순 세대 임차인들도 우선 분양 자격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임차인들 가운데 97%가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승소하면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파트 내 80여 명의 임차인들이 추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갖고 또 이제 좀 생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세대들이 또 추가로 접수를 하시려고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역 내 유사 사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분양 전환 관련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임대주택법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적격자다라는 걸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소송들이 많아질 텐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 내 긍정적 영향력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질병관리청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연령층까지로 확대되고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 입소 종사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며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백신 접종은 3차를 접종한 후 4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고 기존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며 오늘부터 의료기관의 유선으로 잔여 백신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다음 달부터는 예약 접종이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이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차단회를 갖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광주시당 위원장직은 윤영덕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 오늘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는 오늘 밤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에서 4도 높겠습니다. 여수가 25에서 31도, 순천이 25에서 34도, 광양은 25에서 33도, 고흥은 24에서 31도 보이겠습니다. 또 광주는 24에서 31도, 목포는 24에서 2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비를 동반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에서 2.5m, 바람은 초속 최대 13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최대 16m 예상됩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새벽 0시 57분, 간조 시각은 아침 7시 6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비 오거나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최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가 아들 채용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주 전 후보의 아들은 지방선거운동 기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전 후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AI 집적단지 등을 방문할 때 주 전 후보의 안내를 받는 형식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주 전 후보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함으로써 한치의 소외와 억울함, 막힘이 없도록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자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주 전 후보 아들 주모 씨가 대통령실 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현재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주 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합류해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 채용 과정에 아파 찬스 등 불공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 씨가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고 신원조회 등 내부 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주기환 전 후보에게도 아들 채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과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기간 동안 시내 주요 상가에서 여수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협회, 여문 진남 흥국상가,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와 낭만포차협회 등 대다수의 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5에서 30%까지 가격을 할인하거나 음료수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여수형 공공배달앱 싱싱여수 먹개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물류창고 등 2,188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1%인 456곳에서 소방시설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방 펌프 작동 불량과 피난설비 관리 소홀, 방화문 미작동 등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35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를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2,15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전남도의회가 내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첫날은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오는 29일까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라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8,919억 원이 증액된 10조 9,389억 원이며 전남교육청은 1조 2,382억 원이 증액된 5조 5,712억 원입니다. 여수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최석호 의원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주철현, 김회재 의원과 함께 여수시를 방문한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여수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와 여수시 간의 국제 자매 결연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